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동호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전처럼 자주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라이딩에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형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기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자전거가 얼마나 빠른지, 어떤 스펙이 더 좋은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는 축하의 의미로 시작됐던 자전거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전거를 살 때 무엇을 봐야 될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동호회 회원 중 한 분이 진급을 하셨어요. 쉽게 얻은 진급이 아니었고 여러 상황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본인에게도 꽤나 의미가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전거를 바꾸신 거죠. 기존 자전거가 리파인드 6였는데 한 600g 정도 가볍고요. 새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전거였습니다. 썬피드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었고요. 그런데 자전거는 스펙만 보고 판단할 물건이 사실 아니죠. 무게가 몇 킬로인지, 구동계가 뭔지, 휠이 어떤 휠인지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정말 내 몸에 맞는가. 자전거를 오래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밀리미터, 1cm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오래 타다 보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안장의 높이는 조절할 수 있죠. 하지만 핸들의 거리라든지 또 프레임의 리치와 같은 스택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길면 적응할 여지가 있는데 애매하게 짧으면 자세를 만들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형님도 계속 불편하다고 하셨거든요. 저와 체형이 거의 비슷해서 한번 타봤는데 제 기준에도 살짝 작게 느껴졌어요. 자전거 사이즈가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47, 48, 50, 52 이런 숫자로 사이즈를 떠올려야 됩니다. 근데 브랜드마다 뭐 S, M, L 이런 식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같은 M이라도 실제로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브랜드의 S가 다른 브랜드에서는 48일 수 있고요. 어떤 브랜드에서의 M은 50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사이즈의 경계에 걸리는 분들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 경계에 있다면 큰 사이즈 쪽을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연성이라든지 팔 길이, 평소에 타는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문제는 판매할 때 이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M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믿고 결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정확히 어떠한 설명이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결과적으로 그 형님은 계속 불편함을 느꼈고 샵에 이야기해도 본인 몸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본인이 타보고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죠. 숫자가 맞는다라고 해서 몸에 맞는 건 아니니까 또 한번 구입하게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프레임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하면 자전거를 사실상 통째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근데 샵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거나 충분히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서 사이즈를 결정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경계가 애매한데 자기네 물건 있는 걸 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이즈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빨리 떨어졌고요. 어느 날 당근에 봤는데 그 자전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자신한테 맞지 않는 사이즈인 것 같아서 팔리면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전거 자체만 놓고 보면 장점이 있었어요. 기존 자전거보다 분명히 가벼워졌고 휠도 이전보다 훨씬 좋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타봤을 때도 처음 출발하고 속도를 유지하는 느낌이 확실히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사이즈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한 장점들이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볍고 좋은 부품이 달려 있어도 타는 내내 불편하면 결국 손이 안 가게 됩니다. 자전거는 주차장에 세워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기대와 실제 구성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옆에서 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 자전거는 울테그라 Di2가 달려 있었는데 새 자전거에서는 105 Di2가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105 Di2도 충분히 좋은 구동계이고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변을 했는데 기존보다 한 단계 아래로 느껴지는 구성이 들어가면 기분이 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썬피드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그때 구입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만 중고 거래를 할 때 브랜드 인지도가 현실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격도 가격인데 요즘 중고 자전거가 또 이렇게 거래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안급에 싸게 나오면 팔리겠죠. 근데 모르는 브랜드가 싸게 나온다고 해서 팔리진 않아요. 이 제품은 메리다를 수입하는 오디바이크가 함께 수입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 아마 출시했을 때에 홍보 영상도 꽤나 많이 올렸던 걸로 제가 유튜브에서 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볼 때에는 메리다와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메리다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메이저 브랜드엔 들어가잖아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는 브랜드예요. 다만 유통사와 브랜드의 관계가 제품의 성격이나 가치까지 보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구매 전에 꼭 따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브랜드가 정말 어디서 생산되는지,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기존 자전거와 비교해서 실제로 무엇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걸 내가 처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알아봤던 내용들을 잊고 광고나 설명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이 흔들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는 꼼꼼히 따져보고 안 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고 SNS 광고를 보다가 실수로 산 제품들도 생각보다 꽤나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이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샀고, 나이가 들고 나서는 판단력이 떨어져갖고 그냥 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샵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메리다를 수입하는 회사가 가져온 거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이게 나이가 들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리다이구나, 혹은 메리다와 동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형님은 나중에 트랙 자전거로 다시 기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따로 에피소드에서 또 이야기해 볼 텐데요. 문제는 남은 썬피드잖아요. 거의 새 자전거고 스펙도 나쁜 편이 아니었고요. 실제 성능도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이즈 문제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중고시장에서 애매한 자전거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나름 큰 손해를 보고 우리 동호회 다른 형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번 라이딩에 오랜만에 등장하신 분이 바로 그 자전거의 새 주인입니다. 이 형님은 올해 환갑이신데 정말 잘 타세요. 마음먹고 달리면 저를 웬만큼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 실력이 대단한데 따라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랑 16살 차이가 나시는 형님인데, 16살 차이 나시는 분이 그리 좋지 않은 자전거를 가지고 웬만하면 저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대단한 거죠. 환갑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아드님이 타던 무거운 자전거를 타고 나오셨어요. 그 다음엔 조금 더 나은 카본 로드 자전거로 바꾸시긴 했는데, 재고떨이 하는 거 한 70만원에 가져오셨거든요. 당연히 구동계도 구형 구동계고 휠이나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자전거죠. 가격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카본 자전거로 바꾼 것만 해도 만족도가 있었는데, 우리랑 계속 같이 타다 보니까 더 가볍고 더 잘 굴러가고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번에 저한테도 한번 얼마 정도 수준에서 탈만한 것 좀 이렇게 목록 좀 뽑아달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었는데, 사실 자전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계획이 딜레이 되고 있는 참에 이 자전거를 가져오게 된 거죠. 키도 우리보다 조금 작으시기 때문에 사이즈가 정말 잘 맞고요. 가격도 거의 새 제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도 굉장히 부담이 없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자전거로 기변을 하게 된 거죠. 한 사람에게는 진급을 축하하는 선물이었고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이 된 거예요. 같은 자전거라도 누구에게는 실패한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거는 자전거 한 대의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사이즈나 구성, 브랜드 성격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모든 샵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피팅도 좀 꼼꼼하게 해주고 또 소비자의 예상과 목적을 먼저 생각해주는 샵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방에 있는 샵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샵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으로 오면 올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썬피드를 구입한 그 구입처는 이 지역에서 자전거를 팔아먹기로 아주 유명한 샵이에요. 자전거를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잘 뉘앙스가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뭐 하나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팔아먹는 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샵에 가서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갈만한 샵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있거나 좀 불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주거나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고 그거 맞는 거라고. 물론 스펙상에서는 사이즈가 맞았어요. 근데 스펙에서 겹치는 그 구간에서 작은 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승해봐도 시승할 때 새 자전거 내가 이거 곧 살 거 생각하고 타면 기분 좋죠. 그 시승을 하면은 뭐 장거리를 한번 뛰어볼 수 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요 앞에서 한번 앉아보고 자세 잡아보고 보통은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더 혼자 공부해야 되는 현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그 간단한 변속 세팅 같은 거 기본 정비는요 영상으로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공구도 한 번에 다 사려면 비쌉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씩 갖추면 돼요. 그리고 그런 공구도 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한 거 정도는 알리에서 구입하면 충분히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개 중에 문제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요즘에 그래도 그 와중에 가격을 괜찮은 걸 찾으면, 조금 높은 걸 찾으면 퀄리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쓸만하게는 나옵니다. 샵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가 가지진 않겠죠. 근데 다만 소비자가 이제는 자전거 일반적인 거 정도는 스스로 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다 가서 돈입니다. 뭘 해도 돈을 달라고 그러고요. 뭘 해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하나라도 교체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변 얼마나 설레고 즐거운 일입니까? 새 자전거 가져왔을 때 그 설레야 하고 다음 라이딩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뭐가 안 맞고 기대했던 구성과 다르고 내가 믿었던 설명이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그 즐거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결국 트랙으로 가잖아요. 300만원 중반대에 자전거를 사놓고 500만원대로 갑니다. 거기서 본 손해가 얼마야 대체? 요즘에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께, 혹은 이제 막 입문하시거나 잘 몰라서 샵을 자주 들리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사이즈를 볼 때 SML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말 이 지오메트리가 나에게 맞는가, 내가 지금 탔던 거에 비해서 정말 사이즈가 더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이즈를 선택했는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내 몸의 유연성과 평소의 자세에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빌려 탈 수 있으면 한번 빌려 타보시고 그 사이즈에 좀 익숙해지셔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좀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비는 다 하실 수 있어야 샵에서 이상한 소리 안 듣고 뒤통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핸들바 바꾸러 갔는데 핸들바도 못 바꾸고 블리딩을 엉망진창으로 해놔가지고 브레이크 막 꺼져가고 다시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블리딩 값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썬피드 기변은 결국 새 주인에게 잘 맞는 자전거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새 주인에게는 큰맘 먹고 산 자전거이기 때문에 상황들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자전거가 형님에게 즐거운 라이딩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타고 나가 봤더니 옛날에 어설픈 거 타고 오셨을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는 페달 몇 번 굴리고 페달 안 돌리고 그냥 쭉 가는데 이분은 계속 페달을 돌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야, 왜 나만 페달을 돌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적도 있는데 야, 이번에 보니까 페달을 계속 놓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잘 나가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니까 힘도 더 나고 그러다 보니까 페달 놓을 시간도 있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즐거운 라이딩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